자, 자식들 분란을 막으려면 공동명의 상속은 심사숙고하라. 일단 화면 함께 하시죠. 선친이 형제들에게 공동명의로 물려준 건물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장남 박진국 씨. 어느 날 동생들이 찾아와 다짜고짜 제안을 합니다. 아니, 형, 이 건물 시세 꽤 오른 거 알지? 자그마치 60억이야, 60억. 어? 그래 형, 이제 고점인 것 같아. 오를 대로 올랐으니까 이 건물 파는 게 어떨까? 야,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형,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 졸업했고 그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난리야. 우리 이 건물 팔아서 20억씩 나눠 갖자. 어? 그래 형,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자. 야, 잠깐 너희들 진정하고. 야, 아버지가 이 건물 만들려고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물려주셨냐. 근데 돌아가신 지 이제 1년 됐다. 근데 1년 만에 이걸 팔아버리자고? 야, 그건 좀 너무하잖아. 어? 형, 이 건물 팔면 카페 못 할까 봐 그러는 거지, 지금? 수익이 꽤 쏠쏠한가 봐? 그게 아니고. 혼자만 배불리겠다 이거 같은데 이 건물 형 명이 아니고 우리 공동 명이야. 우리 거라고. 건물을 팔고 현금을 나눠 갖자며 주장하기 시작하는 동생들. 그만들 해라. 너희들 아버지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야? 나 절대 이 건물 못 팔아. 안 팔아. 공동명의 상속이 불러온 삼형제의 날.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아유, 정말 돌아가신 부모님이 보면 참 속상하시겠어요. 그러니까. 큰 건물을 물려주신 건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치. 의외로 공동명의로 물려주신 이런 재산에 유독 분쟁이 많다고요. 그럴 것 같아. 특히 이런 빌딩 같은 건물을 상속이나 증여로 받은 경우에 50% 이상이 분쟁을 겪는다 이런 통계가 절반 있는데요. 이상. 공동명의로 받았을 때는 절세 효과가 좀 있습니다. 뭐 재산세라든가 네. 양도세, 절세 효과는 있지만 사공이 많으면 배로 가고 의견이 일치돼야 되는데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. 당연하지. 이 형제도 지금 서로 의견이 다른데요. 왜냐하면 공유물 같은 경우는 이 관리를 하는데 과반수 이상의 지분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근데 형과 다른 형제자매 2명, 사실은 이 둘째와 셋째의 의견대로 가야 되는 사건이기도 하죠. 그래요? 그만큼 이제 다툼이 있다라는 것인데요. 특히 이제 유지 보수나 비를 누가 얼마나 쓰냐, 또 새로운 임차인을 누구로 하느냐, 1층에 누구한테 임차 주는 가의 문제를 두고도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저는 받을 빌딩이 없어서 다행이에요. 아니, 형님은 못 판다. 둘째, 셋째는 팔아야 된다. 이런 경우 좀 현명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러니까. 있을까요? 만약에 장남이라면. 변호사님. 앞으로 네. 계속 네. 3명이서 공유의 형태로 가지고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걸 네. 팔려면 3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. 셋 모두의 동의. 네, 그런데 형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형이 동생들의 지분을 인수받고 그리고 시가대로 이 지분에 대한 금액을 매도하는 형식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아주 극단적으로는 이 지분 가반을 가지고 있는 둘째, 셋째가 형 보고 임차 계약 종료하라 이렇게 나올 여지도 있거든요. 복잡해지기 전에 단독 지분으로 변경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. 이거는 솔로몬 왕처럼 건물을 무너뜨려라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고 거기에서 이제 울고 막 이렇게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겠다 이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인 거지 사실. 맞나요? 동의를 안 하시네요. 진행하죠? 변호사님. 극단적이네요. 이런 거 네. 어떻게 해야지 좀 현명하게 해결을. 그러면 예. 이제 부동산이 이제 경매로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. 네. 보통 이제 그 대출이 많을 경우에 이제 경매로 나오잖아요. 근데 어떤 부동산은 대출이 하나도 없는 깨끗한 부동산인데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. 왜요? 이럴 경우입니다. 상속을 받았는데 지분대로 상속을 받았는데 이 상속받은 사람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. 팔자 말자 그래가지고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 같이 결국에는 경매로 넘어갑니다. 근데 경매로 넘어가면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은 이게 낙찰이 이제 1차 기일에 낙찰이 안 되면 6차례 되거든요. 값 떨어지죠. 네, 그럼 20에서 30%씩 이제 값이 내려갑니다. 그러면 거기에 낙찰되면 그 낙찰 대금 가지고 날아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속인들이 손해를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럼 제가 이제 좋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예를 들어서 건물도 있고 집이 있다 그러면 지분대로 2분의 1씩 물려주는 게 아니라 건물은 장남, 집은 차남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단독 명의로. 딱 잘라서. 사이즈 그런 분란이 이제 생길 여지가 줄어드니까 이런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. 참 어렵네. 쉽지 않은 문제가 많습니다. 근데 부럽다 좀. 네. 그러니까 말이에요. 건물이 지금 시각 많아서. 10시 44분 지나고 있고요. 네. 실시간 궁금증 몇 개 풀어볼게요.
4남매 중 막내입니다. 부모님 돌아가실 때 누님, 형님들은 다 좋은 거 받고 저는 제일 값싼 시골 땅을 받았는데 그게 골프장으로 개발이 돼서 30억이 됐습니다. 와. 근데 누님, 형님들이 가만두질 않네요. 아, 제가 왜 어떻게 그래? 해야 되나요? 이건 아니 그렇게 왜 나눠줄 때는 그래? 가만히 있더니 지금 와서 왜 가만히 안 있는 그러니까. 거예요? 사연자분 축하드립니다. 잘된 거시겠어요.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떠난 기차와 떠난 연애는 잡을 수 없듯이 한 번 합의를 한 거는 번복이 될 수가 없다. 만약에 이 사건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제 땅값이 많이 올랐다. 네. 그럴 경우에 그 오른 가격 기준으로 이제 합의 다시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미 합의가 종료가 되고 뭐 10년, 심지어는 수십 년 전의 일이라고 이제 전화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합의가 번복되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. 이거는 뭐 진짜 뒤집을 수 없는 거니까 동생 그냥 축하해 주시고 좋은 마음으로 함께 맛있는 거 드시면 좋겠어요. 예. 네. 그리고 또 자. 궁금증 중에 치매 걸린 어머니의 유언 관련된 궁금증이 많았는데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또 있다고 들었어요. 마이클 잭슨 아시죠? 마이클 잭슨 알죠. 유명한 가수. 미국의 팝의 황제. 문워크. 얼마나 큰 재산을 이뤘습니까? 근데 이제 그 보통은 이제 큰 재산이 있으면 이제 유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는데 네. 분쟁이 별로 없었어요. 왜요?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유언 대용 신탁을 이용했기 때문입니다. 유언 대용 신탁.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네. 말씀드리면 내 재산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 맡기는 거예요. 믿고 맡기는 거예요. 그러면 은행이 다 관리를 해줍니다. 그래서 살아 있을 때는 그분한테 이제 수익을 나눠주고요. 만약에 돌아가실 경우에는 자녀들한테 이제 수익을 나눠주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할 수도 있고 전문가에게 이제 맡기기 때문에 잘 운영할 수가 있는데 좀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. 네. 뭐예요? 수수료가 좀 비싸니까 아.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오.